향토 음식 전수 프로젝트 밥상의 전설 시민모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음식 이야기 손님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상희 선생님, 김현정 선생님 나오셨고요. 네, 박정문 선생님, 정기훈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선생님들 뵈면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음식 먹지 마라. 뭐 이런 좀 금기 음식이라고 할까요?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저는 아주 많은데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바람떡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람 알죠? 이렇게 봉긋하게 올라와가지고 그렇죠. 맛있게 먹는 떡. 그 모양이 또 반달 비슷해가지고 반달떡이라고 그렇죠. 부르기도 하고 네. 계피 넣어서 계피떡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네. 이 안에 공기를 많이 넣어가지고 바람떡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게 흔들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맞아요. 안에 뭐 있는. 요거를 네. 결혼상에 올리면 안 됩니다. 아, 결혼상에. 예, 그거 올리면 신랑 신부가 바람난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올리지 않는 금기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름 때문에. 그래도 뭐 바람 피우는 사람 다 피우고 그래요. 보통 네. 이제 임신을 하거나 이제 수육일 때 이 금기 음식들이 참 많거든요. 그렇죠. 뭐 오리고기 먹으면 육손이 논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닭고기 먹으면은 뭐 닭살이 닭살, 된다. 예, 들어봤어요. 예. 또 아기 젖 먹일 때는 또 뭐 식혜 같은 이런 거 먹지 말아요. 왜냐면 젖이 삭는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참 많죠. 예. 저희 어머니가 저를 네. 가지셨을 때 네. 옆에 축사에서 우유를 많이 갖다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우유를 많이 드셔서 제가 조금 하얀 편인 것 같아요. 아, 제 친구 녀석 중에 네. 그 시커멓게 생긴 친구가 있는데 예.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가졌을 때 그렇게 짜장면하고 콜라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끼 꼭 짜장면을 드시고 네. 콜라 한 병을 원샷으로 드셨다 하는데 우와. 그래서 자기가 새카맣다고 어렸을 때 엄마한테 불만이 엄청 많았다고 계속 하소연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든 안 됐든 이런 속설로 하여금 임신부들이 좀 심리적인 압박도 느끼고 좀 이렇게 기피하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음식은 뭐 임신부는 물론이고 수유기에 있는 우리 산모들에게 모두 꼭 필요하고 또 사랑받는 음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밥상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아이고 미역 좋다 우리는 맛있지요? 네, 맛있어요. 맛다네. 예. 여기요 안에 보면 다 빛이에요. 빛이 그 미역이 다 보인다고. 맞아. 그래서 물이 맑아서 예. 오늘의 밥상은 바다의 채소라고 불리는 미역으로 차린 밥상입니다. 미역국 하면 뭐 이 산모들이 필수적으로 꼭 먹어줘야 하는 그런 음식인데 정계임 선생님 출산 후에 첫 미역국 생각나시나요? 네. 그러고 보니까 와 이어서 나 본 사람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보통 출산 후에 이제 산모가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미역국을 먹는데 예전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 산모방에 삼신상이라 해가지고 삼신상. 예, 그 쌀하고 삼신하는 예, 그 미역 긴 거 그거 하고 또 이제 정한수 떠나놓고는 이제 순산하게 달라고 막 빌었거든요. 그럼 아기가 순산이 되면은 이제 산모에게 그 상에 올리기 전에 미역하고 쌀을 넣어서 미역국을 이제 전국밥으로 해갖고 이제 이렇게 먹었는데 37, 21일까지, 네. 37일까지 맞아요, 계속 맞아요. 이제 하루는 송합을 넣어가지고 네. 또 이제 참기름에 덜덜 볶아서 뭐 이렇게 물을 푹 끓여가 주기도 하고 하루는 또 강어 넣어주기도 하나 그 다음 날은 또 본께 도움을 넣어주기. 그러니까 계속 먹으면 물이니까.
그걸 한 달 내내 먹으니까 막 그다음부터 미역이 보기가 싫다. 공감하실 겁니다. 계속 너무 지겨워서 못 먹겠네요. 네. 아우, 그래도 억지로 먹어줘야 됩니다. 네. 그렇죠. 보통 산후에는 살이 많이 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도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요도는 아시다시피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서 혈관 활동을 돕고 체온과 땀을 조절해서 부종을 내려 역할을 합니다. 또 산모에게 노폐물을 배출시켜 부기를 내리게 하고 네네네. 칼슘이 많아서 산모의 그 약해진 뼈, 아, 그렇죠. 이런 걸 맞아요. 갖다가 맞아요. 이렇게 뭐 보완해주고 맞아요. 네. 그래서 미역국을 끓일 땐 항상 그 기름을 좀 어. 첨가해서 끓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역국 끓일 때 참기름 한 방울 넣어서 미역을 볶다가 이렇게 끓이는 맞아요. 게 있어서 그래서 참 건강에 영양학적으로 좋습니다. 다 이유가 있군요. 예. 그러니까 많이 드시길 잘하셨던 거예요. 네. 입에서 냄새 날 정도로 드시기를. 근데 참 이게 미역국 먹는 거를 다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요. 예. 옛날에는 아이를 순손하지 못하거나 아이가 죽으면 미역국을 안 먹였어요. 미역국도 안 줬어요? 예, 된장국이나 묵국을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역국을 먹었다는 얘기는 뭐냐? 아기를 순산했다. 순산했다 이런 의미기도 한 거죠. 아, 예. 그건 너무 슬픈 얘기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조금, 예. 순산을 네. 하지 못해도 몸을 네. 보호해야 되는 그럼요. 거는 그렇죠. 사실인데 안타깝습니다. 해산 미역을 사러 갈 때도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네. 예. 이게 미역을 이제 사고 오면서 뭐 구부리거나 이렇게 꺾어서 사오면은 그 산모의 허리가 뭐 아프다든지 또 뭐 순산을 하지 못하고 또 태어날 그 아이의 운명도 또 순탄하지 못할 거라고 여겼고요. 또 이제 사온 미역은 또 남의 손을 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좀 엄밀한 곳에 딱 꽁꽁 숨겨놨거든요. 근데 만약에 누가 뭐 모르고 미역을 뜯어 먹었다 하면은 그 아이가 또 남을 이렇게 잘 깨문다는 이런 이야기도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해산미역을 신성시했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출산 후에 미역국을 먹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또 없는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맞습니다. 들어요. 세계적으로 미역을 먹는 식용으로 먹는 나라는 네.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 미소시루라고 된장국에다가 네, 미소 된장국, 예. 미역을 조그만 거를 이렇게 조금 불려갖고 그냥 맞아요. 살짝만 넣어서 맞아요. 먹는 편이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미역을 이만큼 왕창 넣어서 푹푹 끓여서 맞아요. 국으로 끓이는 요리법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미역이 산모의 피를 맑게 해주고 자궁의 수축과 지혈작용이 탁월해서 산후조리에 아주 좋은 음식일 뿐 아니라 네. 과학적으로도 그런 게 다 밝혀지고 언제부터 그 옛날에 이 미역국이 산후조리 좋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기록이 남아 있어요. 아, 그래요? 당나라 시대에 보면 중국 사람들이 쓴 기록이 있는데 네. 초학기라는 책에 보면은 고래가 새끼를 낳은 뒤에 미역을 떠서 먹고 그 상처를 낫게 하는 걸 보고 고려 사람들이 산모에게 미역을 먹였다 이런 기록이 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최초로 산모에게 먹이고 좋다는 거를 알게 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고요. 그걸 먹여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 보면 네. 음식에 대한 지혜 네.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탁월하네요. 예. 네. 미역 속에는 태양의 영양소라는 특별한 엽록소가 들어있어서 우리 네. 몸에 쌓인 중금속이라든가 독소를 싹 씻어 내려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장수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지역인 네네. 오키나와 일본에. 지방에서도 미역을 포함한 해조류를 다른 지방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많이 먹는다고 해요. 근데 그 해조류 중에서도 미역에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거는 암세포가 자기 스스로 그냥 죽어버리게 자살하게 하는 만드는? 그런 기능을 가진 성분을 후코이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항암 성분으로서의 미역이 요즘 새롭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이 후코이단 성분이 우두두두루 이렇게 울그랑 있죠. 그 미역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진짜 많거든요. 왜 이게 점액질처럼 이제 끈적끈적하면서 미끌미끌하고 네네네. 또 거기에 막 코처럼 이렇게 약간 질질한 코처럼. 예, 먹어보면은 그게 좀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잘라 버리고 오돌도돌 하니까요. 맞아요. 예, 그렇게 맞아요. 많이 했는데 우리 옛날에는 그거까지 다 넣어서 미역국 끓이니까 미역 국물이 막 뿌옇게 우러나고 먹어야 되는 예, 거예요.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서상들이 참 슬기로운 게 제가 요리를 하면서도 참 느끼는 게 많은데요. 네. 이 미역기를 겨울에는 이렇게 이제 튀겼어. 예, 튀겨서 먹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이렇게 초무침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진짜 먹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약선 음식이죠. 그렇네요. 네.
자,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쩜 이렇게 그냥 말씀도 꼬들꼬들하고 이렇게 맛있게 해주시는지 어서 이제 그 미역 맛을 보고 싶은데 네 분 중에 어떤 분이 가셨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 시원한 물결 따라서 미역 풍년을 맞은 경남 통영의 한산도 앞바다로 가보시죠. 밥상의 전설. 여기 어디죠? 근데? 저걸 저한테 물어보니까 아, 여기 용초도네요. 옛날 포로 수영소 했던데 용초도입니다. 누군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 근데 지금 향하는 곳이 마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건너요. 정처없이 하염없이 걷고 있는 저분은 누구십니까? 집 나온 사람 같아. 왜 날 사랑하니? 당신이니까요. 아기 낳으면 기저귀 가는 거 자기가 다 갈아. 옆구리가 너무 시리네. 쓸쓸하네. 아이고 옆에 사람이 없네. 김현정 셰프님이셨어요. 쓸쓸하다. 너무 불쌍해 보여요. 제가 봐도 불쌍해요. 저기 바로 바닷가 돼서 엄청 춥습니다. 영화랑 너무 다른데 영화랑. 그러니까 역시 영화와 현실은 달라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예, 주무도 고생 많으십니다. 아, 예, 수고했어요. 어머니가 미역국을 엄청 잘 끓이신다고 제가 좀 들었는데 네, 저도 한 그릇만 좀 끓여주세요. 배가 고파. 우리 미역국이 있는데 뭐 고기를 한번 낚아서 아야 미역국을 끓여주지요. 미역국에 넣을 생선을 그렇지요. 낚아서. 제가 예. 낚아서요? 응. 그럼 우리 집 낚싯대가 있는 낚싯대로 드릴까? 아 낚싯대로? 낚으러 가시겠어요, 그럼 뭐. 아 그럼 그래 그럼 그래야죠 뭐. 그럼 낚싯대 죽기게 낚아 어디서 갔어? 아 낚싯대로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낚시를 해오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남자도 못 낚아봤는데. 물이 굉장히 맑아 보이는데 정말 낚시를 하고 계시는군요. 고래가 걸릴 것 같아. 고래가. 한 놈만 낚여봐라 낚여. 돌을 닦고 있네요. 제작진들 똑똑하네요. 오 물었어. 아 정말로? 아 여기 잘 물립니다. 진짜요? 네 여기 고기 잘 물립니다. 우럭? 우럭입니다. 우럭? 지금 해질 때까지 하신 거예요? 아, 정말 긴 시간을. 아 1박 하고 오신 거예요? 네네. 어머니, 제가 결국 우럭을 잡았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아이고, 삼들 큰 것도 낚았네. 그쵸, 크죠? 잘 낚았죠? 빨리 만들어갖고 미국 맛있게 끓여줄게. 이제 미역국. 예. 미역을 씻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예, 있지요. 이제 그래갖고 따뜻한 물에 이렇게 많이 부어주지요. 그래갖고 이제 조금 빨다가 또 한번 헹가고 조금 빨다가 한번 헹가고 한 3번 정도만 해가지고 끓여놓으면 시원해. 바닷물 빠져서 안 닿고. 바닷물에 짠기만 빼면 되는 건 예, 거죠? 안 그러면 미역이 건건하거든 이게. 아. 입에 뭐 들벌 맛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빨아줘야만이 들벌 맛이 안 나고 짠맛이 빠져. 떨지도 않고 짠맛도 빠지고. 그렇지. 두 가지구나. 그러면 이제 오늘 고기 낚고 온 갖고 미역국 맛있게 끓여갖고 학경께 이제 따라오면 맛있겠다. 그냥 맹물에다가 끓이네요? 예, 소금 좀 넣고. 소금으로만 딱 맛을 낸다는 거는 아주 고수죠. 네. 이제 왜 이 끓는 물에 하는가 하면은 네. 이 이렇게 끓는 물에 들어가야 살이 오돌오돌해요. 살이. 소금 넣은 끓는 물에 해야 네, 네. 이게 확 그렇지. 익으면서 네, 이렇게. 쫄깃쫄깃해진다는 네, 살이. 말씀이죠. 안 풀어지고. 네, 안 풀어지고. 그럼 우럭만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감성돔도 먹어요.
도물 미역. 감성돔도 미역국 끓여 먹고 네. 참돔, 빨감돔도 끓여 먹고 다 끓여 먹어요. 낭태도 끓여 먹고 도달도 끓여 먹고 노름도 끓여 먹고. 아, 그러니까 철마다 많이 나는 줄 생선으로. 나오시네요. 이야. 우럭을 계속 끓이니까 여기서 막 이렇게 그 그 진국이 예,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색깔이 진해지네요. 예, 예. 소금물에다가 우럭만 넣고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미역 넣으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아니 이거 너무 쉬운 거잖아요. 국이라고 하면 뭐 파도 파, 마늘, 뭐 간장도 넣고 야, 막 거의 뭐 그냥 내 이것저것 수준이에요. 넣는데 이 미역국이 그냥 소금, 생선, 미역 이렇게 해도 맛이 나요? 야, 마지막은 질문으로. 예, 맛이 나요. 믿어지니까. 미역 향이 진하잖아요. 그러면은 파 같은 거, 마늘 같은 거 들어가면 미역 항제 역할을 못 해요. 주인공을 살려주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그렇지. 안 넣어버리는군요. 예, 예. 그리고 또 재료가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끓이면은 미역 향이 너무 강했어. 그 향만 가지고 먹잖아요. 어머니 그럼 이거는 그냥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거지 딴 데 가면은 이렇게 끓여도 이 맛이 안 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지. 아, 근데 우리가 흔히 미역국 끓일 때 보면 이 말린 미역을 불려서 한번 이렇게 볶아서 미역국 만드는데 뭐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네요. 생미역이. 지금은 딱 철이라 네. 바로 채취해서 야.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바로 넣으면 되는 거죠? 예, 그래도 조금 끓여야 돼요 또. 어떤 맛이 날지 왠지 미역국인데도 상상이 안 가고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설치를 만드시는 예, 거죠? 재료는 참기름, 홍합, 미역, 미역, 콩나물, 콩나물, 두부. 두부. 네. 이게 탕도 아니고, 당도 아니고 네. 우리 옛날에 엄마들이 네. 어떤 시절에 해먹던 설치. 아, 그럼 탕도 아니고 약간 볶음이나 조림도 아니고, 아니고 그 나물처럼 해가지고 짬뽕으로 섞어 먹는 그 설치. 아, 그렇군요. 참기름 좀 붓고 예. 홍합을 이제 이 안에서 다 빼내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참기름 볶잖아요. 예. 그 다음에 진짜. 물은 예. 뜬물? 물. 아, 예, 쌀뜨물로 어느 정도 부나요? 부으세요. 쌀뜨물은 아. 짠맛을 약간 중화는 시키는 것 같습니다. 항상 많이 그렇고, 예, 붓는 거. 비릿한 맛도 예. 제거가 되고. 두부 넣어가지고 네. 끓여가지고 예. 이제 간을 맞춰가지고 이거 식혀야 돼. 아. 참새 빼줘야 되거든. 콩나물은 아삭아삭한 것을 주고 미역은 향이 나면서 예, 괜찮지요. 미역냉국 같은 그런 약간 이렇게 시원한 그런 맛이 있으면서도 홍합에서 나온 육수 맛이랑 저 한 번도 생선 넣은 미역국은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럭과 이 미역의 이 만남이 정말 너무 훌륭해요. 진짜 엄청 맛있어요. 홍합이 맛이. 여기다가 뭐를 더 넣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사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 물 끓일 때에 소금을 넣고 물 끓여야 이 맛이 나요. 어머니도 드셔보세요. 간도 딱 맞는 맛이고, 단맛이 나요. 진짜 맛있죠? 구이가 막히게 맛있는데요? 생선을 잘 낚아서 맛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키우신 미역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바다가 한 번에 저한테 그냥 이렇게 싹 들어오네요.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 직접 우럭도 낚으시고. 그러니까요. 아, 예, 완전 해가 지도록 썼어요. 예. 시장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김윤영 셰프가 아주 그냥 고생해서 힘들게 맛을 봤던 그 미역 섬에 미역 선물 밥상이 이렇게 차려졌습니다. 우와, 이건 뭐, 야, 평소 우리가 보던 미역이랑은 조금 더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앞에도 미역국이 있는데 이게 그럼 생미역으로 만든 미역국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바로 네. 바다에서 따서 예, 씻어서. 이렇게 좀 더 색깔이 연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싱싱해 보이는. 이 미역기나 이 줄기 있죠. 네. 이걸 제가 하지 않고 이제 말리는 게 자연산 돌미역이고요. 네. 보통 미역은 몇 번 끓이면 보통 이게 허물허물해지거든요. 네. 근데 이 자연산 돌미역은 끓여도 허물어지지 않고 그리고 오돌오돌하면서도 탱글탱글한 그 식감이 아주 살아 있습니다. 네. 아, 한산도 박미자 어머님 말씀으로는 쫄쫄이 미역이라고도 쫄쫄이 부른대요. 미역이요, 예. 예. 입이 많고 오돌토돌해서 식감이 좋고 미역 향이 오래 남아서 국을 끓여도 맛있지만 이렇게 나물을 무쳐도 아주 좋고 향이 오래 간다고 합니다. 네, 저도 아내가 출산했을 때 뭐 정김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종류별로 미역국을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역국 어떨지 또 기대가 됩니다. 자,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잘 먹겠습니다. 느낌이 저래요. 만화에 보면 음식 먹을 때 먹으면 뭐 프랑스의 무슨 뭐 지역이 떠오르고 그러잖아요. 네, 저는 진짜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먹으니까 고향 마을이 또 어린 시절이 떠올라요. 진짜. 또 부러지네. 생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미역국은 저는 처음 특히 우럭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우럭 맛이 마치 닭고기처럼 고소한 맛도 나고요. 국물도 아까 소금으로만 간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보통 또 집에서 미역국 끓일 때는 간장으로 또 간을 좀 하거든요.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또 깔끔한 맛도 나면서 이게 생미역이라는 게 이런 맛이구나. 그동안 나는 생미역을 못 먹어봤었구나. 그동안 아니, 그리고 정말 예. 소금만 넣은 걸까라는 약간 맞아요. 의문점이 예, 들 예. 정도의 국물 예. 맛이에요. 이거는 저는 미역 설치라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이것만도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밥 없이도. 그리고 미역 냉국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정말 맛있네요. 해산에 좋다 그러시지만 네. 해자 들어가는 또 있습니다. 해장. 해장. 풀어주는 데는 이게 기가 막힌 거네. 이게 기가 보니까. 막히네요. 네. 그럼 미역국에 넣는 생선 어떤 생선을 넣는 게 좋을까? 아무거나 넣는 건 통영은 아니죠? 주로 제철에 잡히는 생선이 아무거나 다 넣지만 단 좀 비린내가 심한 뭐 꼬등어 깔치 같은 생선은 넣지 않고요. 넣고. 예, 그건 빼고 특히 뭐 낭태, 양태라고 하죠. 낭태를 넣은 미역국을 많이 먹는데 겨울에는 양태 미역국이 별미죠. 특히 도다리나 뭐 생미역국은 도다리 쑥국보다 더 맛있죠. 오, 그래요? 저는 일단 우럭 강추. 네, 우럭 우럭에. 강추. 정말 맛있네요. 저는 이렇게 생선을 넣은 미역국도 처음 먹어보긴 했지만 네. 설치라는 거는 음. 정말 들어도 못 본 요리 이름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상상으로는 그냥 미역 나물 뭐 요 정도로만 이해했는데 그것보다 식감이 훨씬 더 좋고 네. 그다음에 시원하더라고요. 매물도나 맞아요. 이런 섬 지역에서는 콩나물이나 산나물 이런 게 귀하니까 생미역 많이 나는 생미역을 넣어서 네. 이렇게 좀 양을 좀 불리기도 하고 여러분이 나눠 먹을 수 있게 해서 자주 해서 드셨던 것 같습니다. 겨울에 우리가 겨울에 냉면 먹잖아요. 네. 그러면 겨울에 따뜻한 것도 좋지만 차가운 거 먹으면 시원해지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인행치행이라 그래가지고 추위를 또 이 치행으로 다스리는 게 있는데 속에 뭐 좀 천불이 나 있거나 압병이 날 때 이럴 때 먹으면 시원해지고 좋아지거든요. 어우 천불 나. 지금 좀 천물 나셨습니까 지금? 아이고. 좋습니다. 쭉한 그릇. 보고 있으니까 천불 나는 거 같아요. 저는 합병이 있어서 좀 먹어야 되겠어요. 어머나. 이쪽은 좀 이렇게 네. 열을 좀 다 이렇게 이렇게, 가라앉히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게 설치가 좋은 게 미역과 홍합이 굉장히 궁합이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미역의 철분이나 칼슘의 흡수율을 홍합과 함께 함으로써 높여주거든요. 본초 강목에 보면 미역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네. 거의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유일하게 궁합이 안 맞는 식재료가 있는데 있어요. 예, 그게 네. 바로 파입니다. 아. 그 파에 들어있는 인과 유황 성분이 미역 고유의 맛을 떨어뜨리는 데다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미역의 점액 성분 속에 들어있는
알긴산이라는 영양분의 흡착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5대 미역이라고 일컬어지는 게 진도미역, 매물도, 견내랑, 한산도미역, 기장미역 이렇게를 많이 5대 미역이라고 꼽는데 그중에 3군데가 그러니까요. 통영 미역입니다. 그렇네요. 예. 하나는 전라도고 하나는 부산이고. 네네. 네. 근데 통영에서도 미역이 나오는 시기가 네. 각기 다 다르거든요. 네. 설이 지금 얼마 전에 지났는데 이때쯤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미역은 한산도 미역이에요. 아마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들 보셨을 텐데 아 얘는 한산도 지금 미역이구나라고 나와 생각하시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매물도 그리고 견내랑 순인데 견내랑 미역은 거의 5월 정도에 수확이 되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력 3월부터 나오는 미역을 사두시면 1년 내내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견내랑 미역하고 한산도 미역은 그냥 일반 미역이라 하지만 매물도 미역은 해녀 미역이에요. 해녀가 채취하는 미역입니다. 그래서 한 가격을 더 쳐줍니다. 저도 통영에 살면서 이렇게 매물도 미역이 귀하기 때문에 구분을 하려면 전화로 해서 선중을 해서 그 배에서 여객선을 통해서 배달받는 게 가장 확실한 점, 믿을 수 있는 방법이죠. 와, 오늘 고급 정보를 많이 접하네요. 저희는 설레는 이분한테 전화를 하면 이상한 선생한테. 자,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근데 견내랑 미역도 이제 임금님께 이제 진상했을만큼 굉장히 유명하죠. 예. 그게 통영과 이제 거제도 사이에 아주 좁은 그 수로인 견내랑이 물살이 좀 빠르면서 이제 수심은 또 얕아가지고 이게 자연산 미역들이 이제 아주 채적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도 이제 녹아 달린 그 배를 나룻배 같은 거를 예. 저어가지고 바다에 네. 나가서 한 10m 가 넘는 그 장대로 이제 휘저어서 미역을 캐는 그런 전통적인 그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한 2009년도부터 이상 징후가 나타나가지고 이 미역 숲에 네. 원형 탈모 현상이 비는구나. 생기는- 네. 어. 그래서 최근에 그 생산량이 좀 많이 줄어가지고 정말 미역 구하기가 하늘이 아주 별따기라고 하더라고요. 안타깝군요.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밥상 전설 경남의 향토 음식 미역 밥상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딱 말씀 들어보니까 미역으로 유명한 3곳. 한산도, 매물도, 견내량. 세 곳에 공통점이 있네요. 저는 알겠습니다. 저도 알 것 같아. 네, 세 공통점. 글자, 세 글자. 아, 그렇게 원초적으로 제가 예, 그래도 밥상의 전설 MC인데. 땡! 세 글자요? 네. 세 글자는 모르고 그냥 물살이 세고 그다음에 경치가 엄청 좋다. 뭐 이 정도는 알겠는데 그다음에 또 어떤 게 그것도 있을까요? 맞는 말씀이세요. 세 글자가 아닌데? 제가 생각한 일단은 건 아니에요. 견내랑, 예, 견내량. 한산도. 한산도. 그럼 생각나는 게 네. 한산대첩. 그다음에 매물도. 네. 그 폐장한 그 일본 장수가 가면서 글씨 써놓은 매물도. 이야. 이순신 장군. 맞습니다. 정답. 야, 역시 우리 통영이 남. 아니, 무슨 말씀. 통영하면 이상한 통영 아닙니까? 역시 이상해서 맞습니다. 예. 아니, 저도 진짜 딱 지금 생각나는 게 공교롭게도 이 미역 생산지는 다 대부분 이 임진왜란 당시에 해전이 벌어졌던 그런 장소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한산대첩이 펼쳤던 역사적인 공간이기도 한 건데 지금 보니까 경남은 아니지만 진도에도 보면 이 명량 대첩이 있었다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두 김영수 셰프님 말씀하신 대로 물살이 좀 세고 또 햇볕 투과량이 높아서 천혜 미역 숲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실제로 지금 그런 게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요? 저기 난중일기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쓰신 게 난중일기잖아요. 거기에 네. 보면 실제로 평소에 이순신 장군이 미역을 즐겨 먹은 기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 제가 보기에는 사실 미역이 좀 먹기 편하잖아요. 전쟁 중에 바쁘니까 이거를 그냥 빨리빨리 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반찬 없이 또 그리고 좀 밥 말아서 그냥 그렇죠? 뭐 예. 제가 보기엔 뭐 그래서 많이 먹은 것 같기도 하는데 네. 실제로 그 앞에다가 그 진영인 앞에다가 군영 앞에다가 네. 미역을 기르는 곳을 만들었어요 보니까 직접 미역을 기르기도 했고 네. 그것을 또 직접 네. 이순신 장군께서 직접 나가서 네. 시범으로 같이 이제 기르기도 하고 따기도 해가지고 그걸 또 뭐 진상품을 올리기도 하고 또 어머니한테 굉장히 효자였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그렇죠. 네, 맞아요. 어머님한테도 많이 보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미역은 이순신 장군에게 있어서는 군사들을 먹이기도 하고 충성과 효심의 또 어떤 그런 상징이네요. 상징이었던 게 한산도 미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한산도 미역에 얽힌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예. 임진왜란 때 한산도 해전에서 패한 네.
일본 장소 네. 와키자 야스하루가 네. 그 무인도에 표류하게 됐습니다. 패전하면서 할 때 거기는 물살이 엄청 세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뭐 테러도 없고 하니까 네. 그 미역 아닌 해조류를 먹고 미역을 먹고 연명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연명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일본의 가풍으로서 네. 그 한산 대첩 승전 했을 때 그 날짜가 다가오면 그 가문에서 미역을 먹는다고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 8월 그 한산 대첩 8월쯤이란 말이에요. 아, 그때는 그랬죠. 미역철이 아닙니다. 미역이 녹아 없어졌을 때문에 아마 유추한 것 같고 아마 해조류를 먹고 연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상징적으로, 네, 상징적으로 이제 뭐 미역을 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승전일이지만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는 패전이지만 예, 예. 패전도 기리는 일이다. 아마 제 생각에는 뭐 기린다기보다는 이 미역을 먹으면서 그날의 지옥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근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또 이 경남의 향토 음식 미역으로 이렇게 또 재미있는 역사적인 얘기도 함께 풀어봤는데요. 오늘은 정말 이 섬말의 감성을 그대로 옮겨 넣은 섬밥상, 이 미역밥상을 함께 했습니다. 참 아주 구수하고 또 이 바다의 냄이 그대로 느껴지는 아주 귀한 밥상이었는데요. 맛있게 소금 간해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콩나물이 냉장고에 있다면 이렇게 미역 설치도 해서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밥상의 전설 그동안 보내드렸던 마지막 밥상을 차리게 됐는데요. 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한 경남의 향토 음식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오늘 내쉬면서 끝내겠습니다. 밥상의 전설!